비행기를 발명한 라이트 형제의 가정의 분위기는 착하고 말없이 자신 일을 열심히 하는 아빠, 말없이 열심히 공부만 하는 한국의 모범적인 가정과 정반대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몇 시간 또는 몇 주, 몇 달도 함께 격렬하게 토론하는 그런 가정에서 성장했다고 하죠. 어찌 보면 창의성은 수많은 토론에서 완성되어가는 과정일 것입니다. 혼자서 가만히 앉아 공부하는 모습이 아닐 수도 있겠죠. 자, 영어인 언어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혼자서 공부하는 것보다도 사람들과 대화를 해야 급성장할 수 있어요. 특히 격렬한 토론이면 더 좋겠죠. 근데 그럴 수 없는 환경이기에 우리는 혼자 영어 공부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혼자서 할 수 있는 방법들 중에서 가장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죠. 자, 우선 내가 제안하는 것은 영어 강의는 절대 듣지 말아요. 언어는 누가 가르칠 수 있는 수학 같은 확고히 정의된 학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예를 들어서 인어공주라고 있죠. 인어공주는 직업은 공주입니다. 근데 인어예요. 그럼 인어의 정의는 뭡니까? 반은 사람이고 반은 물고기인 사람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닌 것을 세계 모든 사람들, 특히 아이도 말도 안 돼라고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입니다. 인어가 거품이 되어 죽는 것도 세상 모든 아이들은 읽으면서 그냥 받아들이며 저 또한 눈물을 흘렸던 슬퍼했어요.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갖고 이해했다는 얘기고 공감했다는 얘기예요. 자, 돌이 깨져서 죽었다고 해서 우리 울질 않아요. 근데 인어는 존재하지도 않는 건데도 우린 받아들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영어는 경험을 통해서 배운다라고 말하면 인어를 우리는 경험한 적이 없어요. 인어라는 그 단어가 우리에겐 경험에 없습니다. 언어인 영어는 모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단어는 사전을 통해 배울 수 없어요. 그래서 또 이런 말도 많죠. 수많은 사람들이 영어와 한국어는 1대1 대칭이 안 된다, 매칭이 안 된다라 그래요. 맞으면서 틀리죠. 이유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언어 자체를 모르는 거죠. 영어뿐만이 아니라 한국어, 프랑스어 모든 단어는 한 개로 정의되어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말의 단어도 정의를 모르는데 어떻게 1대1 매칭이 가능하겠까요? 근데 노골적이라는 말 생각해봅시다. 사전에 뒤져보면은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이라고 설명되어 있어요. 자, 사전에 나와 있는 말입니다. 그럼 이걸 그대로 우리가 외국인이라면 외국어를 본다면 숨김없이 드러내는 것은 좋은 건가요? 좋은 거 아닙니까? 솔직한 거죠. 저는 갑자기 솔직한이 떠올랐어요. 외국인은 노골적인 것을 솔직한 걸 받아들일 수 있겠구나. 자, 노골적으로 말한다는 건 뭐예요? 숨김없이 드러내고 말한다. 아, 솔직한 사람이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노골적인 것은 좋은 게 아니잖아요. 자, blatant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한번 볼까요? 영어의 blatant라는 단어는 이렇게 설명이 됩니다. Very obvious and offensive. 매우 명백하면서도 약간 공격적인 이런 뜻이에요. It was a blatant lie. 이것은 명백한 거짓말이야. 어때요? 해석이 말끔하죠. 근데 뭔가 느낌이 obvious를 쓰지 않고 예단을 썼습니다.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이 이거 질문하게 돼요. What is the difference blatant와 obvious 차이가 뭐냐라고요. 그럼 외국인이 말합니다. 원어민이에요. 그럼 원어민이 이걸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 못합니다. 설명하면 할수록 여러분들은 계속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언어라는 건 그런 거예요. 단어의 정의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것을 우리는 내재화되어 있다고 하는데 타고난 거예요. 우리는 인간은 이러한 정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blatant란 말은 more about being very straight up and clear. 매우 직선적이고 뭔가 명백한 거야. 어떤 것에 대해서. 조금 아는, 그리고 이스펠 특히나 네거티브한 그런 행위지. 부정적인 행위를 갖고 있어. while obvious는 좀 더 about something just clear. 명확하고, 단지 명확하고 not hidden, 숨겨있지 않는 뭐 그런 거야. 구별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블레이튼들은 좀 더 익스트림, 극단적인 형태의
그런 obvious를 말하는 거지. 극단적인 것은 뭘까요? 숨긴다는 건 뭘까요? 명백하다는 건 뭘까요? 부정적이다는 건 뭘까요? 부정적인 것은 마이너스를 얘기하는 건가요? 네거티브한 단어가 음성이란 말도 있거든요. 그렇죠? 마이너스 우리가 말하는 플러스는 포지티브라고 하잖아요. 그럼 마이너스와 네거티브와 그리고 부정적인 것과 무슨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 우리 이해를 합니다. 그냥 I guess. 그러면서 원어민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추측하긴 그렇지만 본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추측이란 말 쓰고 있죠. 브레이튼들은 나에게는 흔히 more of a implication, 뭘 암시하는 것 같아. person in question, 그 해당된 사람이 not even 심지어 trying to hide it, 그를 숨기려고 노력하지 않는 그런 것을 암시하는 거야. 자, 이 내용을 원어민이 얘기했을 때 여러분들 노골적인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단어의 정의를 아무도 모릅니다. 결론, 단어의 정의를 아는 사람이 없는데 인어가 사람이 될 수 있고 1대1 매칭이 되는 특징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1대1 매칭이라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쉽지 않죠. 그러나 인어가 사람이 된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 특징이 있는 거죠. 물론 실패로 물고문이 되긴 하지만 개구리가 왕자가 될 수 있다고 우리 믿어요. 1대1 매칭이 되는 뭔가 특징이 있는 거죠. 이상하지 않은 것이 단어에 어떠한 우리도 모르는 개구리와 왕자가 될 수 있다는 상상할 수 있는 뭔가가 있는 거예요. 뭔가가. 그게 뭔지는 몰라요. 하지만 지구가 둥글다는 말은 아이들에게는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이것은요.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에 지구 위에 평판이 있거나 지구 안에 평평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럼 이것은 언어라는 단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복잡하며 단순한 게 아니기 때문에 1대1 매칭이라는 말 자체가 될 수가 없죠. 그러나 우리는 왜 소통이 가능할까요? 그게 바로 우리도 모르는 정의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언어의 영어는 자연스럽게 사용하면 스스로 아무도 가르칠 수 없는 사전도 알려줄 수 없는 정의를 터득할 수 있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능력이에요. 이 공통된 능력을 우리는 유니버설 그래머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노암 촘스키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계 모든 아이들이 같은 동화를 보고 공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원숭이는 공감할 수가 없어요. 그에게는 이런 언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 영어의 단어도 우리말처럼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것은 뭘까요? 바로 우리가 같은 뭔가를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언어라는. 그래서 사용해야 합니다. 암기가 아니라. 암기는 불가능해요. 자, 그의 창의성에 관한 얘기를 해볼까요? Think again. 다시 생각하다. 생각한다는 말을 한번 여러분 설명해 보세요. 저한테. 외국인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다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하기 쉽지 않아요. Think again. 자, 다시 생각해 봅시다. The power of knowing. 아는 것의 힘. What you don't know. 당신이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의 힘. 딱 이렇게 설명하면 그냥 알죠. 이게 희한한 거예요. 사실 힘이라는 것도 파워도 전력이란 말이 있거든요. 전력. 힘이란 말도 있고 권력이란 말도 있어요. 그리고 뜻이 한두 개가 아니죠. 이 수많은 것을 우리는 어떻게 파워라는 단어로 하나로 공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1대1 매칭이라는 말 자체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갑니다. Being able to have good flight. 제가 설명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집니다. 언어는. 설명 안 할수록 더 간단해지고요. Being able to have good fight. 자, good fight는 뭐죠? 좋은 싸움이라는 게 있네, 세상에. 좋은 싸움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끝도 없는 거예요. 그냥 good fight는 느낌상 알 수 있어요. 아, 선의의 싸움이구나. 좋은 싸움이니까. 자, 좋은 싸움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좋은 싸움 뭘까? Doesn't just make us, 우리를 좀 더 civil, 좀 더 문화적인, 다시 말해 공손한 사람이 되게끔 한 것뿐만이 아니라 또한 also develop our creative muscle, 우리에게 창의적인 힘을 개발합니다. 자, 근육이란 말 나왔습니다. 근육의 원래 의미는
그러면 창의적인 근육을 개발시킨다, 발전시킨다는 말은 뭐예요? 창의적인 힘을 키운다는 거잖아요. 자기 힘이라 해석했거든요. 그러니 머슬을 근육을 해석해도 맞고 힘도 맞으나 머슬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우리 상상 속에는 힘을 상상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개구리가 왕자가 되는 것과 똑같은 현상으로 모든 단어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대1 매칭이나 말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얘기를 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할게요. 자인의 클래시컬 스터디, 고전적 연구에서 하이리 크리에이티브 아키텍트, 아주 매우 창의적인 그런 건축가. 제가 매우라고 해석합니다. 하이는 높은이거든요. 높게는 뜻이잖아요. 그럼 왜 매우로 해석할까? 말씀드린 대로 개구리가 왕자가 되는 거예요. 자, 매우 크리에이티브한 건축가는 more like 좀 더 가능성이 than their technical 기술적으로 competent 능력 있지만 덜 original peer 창의적이지 못한 동료보다도 come from home 집에서 plenty of friction 많은 마찰이 있는 집에서 나왔다. 그럴 가능성이 높다. 집이 굉장히 다툼도 많고 그런 과정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갈등이란 말이 프릭션, 마찰이란 말을 썼습니다. 프릭션은 마찰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마찰이 뭡니까? 뭔가 서로 간에 삐그덕거리면서 토론이 많다는 얘기죠. They often grew up. 그들은 흔히 household, 가정에서 성장했어요. They were tense but secure. 긴장되지만 그래도 안정된. 긴장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긴장되지만 뭔가 안정된 그런 가정. 그래서 사이클리스트 로버트 알버트는 이렇게 주목했어요. Creative person to be. 창조적인 사람이 되는 것은 come from family에서 나온다. There is anything but harmonious. harmonious를 제외한 어떤 것도 다 되는. 다시 말하면 뭐예요? 결코 조화롭지 않은 거예요. 결코 조화롭지 않은 가정에서 나와요. The parent, 부모가 physical, 육체적으로 또는 verbally, 말로 abusive, 이렇게 학대하는 거,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그때 그런 것이 아니라 but they didn't shy away from conflict. 갈등을 망설이지 않는 거예요. 갈등을 피하지 않아요. 아이들 역시. 또한 instead of telling their children 아이들에게 to be seen but not heard. 자, 아이들에게 어디인지 몸을 보여. 이게 되잖아요. 그러나 들리지 않게 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아이들에게 내 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말을 하지 마. 이러면 네 목소리가 들리면 안 돼. 너는 눈에 보여야 되는데 그러나 나한테 목소리가 들리면 안 돼. 이거 말하지 마 뜻이에요. 아이들에게 자, 말은 네 목소리가 들리게 하지 마. 라는 대신에 그들은 encourage them. 말하지 마 대신에 stand up for themselves. 그들은 그들에게 stand up. 뭐 하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대변하기 위해서 일어서! 라고 격려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대변하라는 거죠. The kids learned dish it out. dish가 뭐예요? 접시예요. 자, 여러분 접시가 갑자기 이상한 뜻을 밝힐 겁니다. 개구리가 왕자가 될 거예요. 접시에다가 in out 나눠주는 겁니다. 아이가 그것을 접시에 나눠주는 걸 배웠어요. 그리고 take it 그것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대체, 그렇죠? dish it out 접시에 나눠주는 거, 접시에 쑥 나눠주는 거, 그게 좋은 것만 아니라 나쁜 것일 수도 있겠죠. 그러면 연맥이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막 비난하는 거예요. 아이는 dish it out 사람들을 아주 곤욕스럽게 비난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배우면서 그리고 take it 그것을 자기가 또 취할 줄도 아는 거예요. 그런 걸 배우는 겁니다. 자, 이해가셨죠? That's exactly. 이해를 요하지 않아요. 그냥 dish it out 한번 상상하시면 얘를 상상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갑시다. 하여튼 exactly what happened. 아이는 그래서 비난하는 것도 배우고 take it 그것을 가져가는 것도 취하는 것도 배우는 거예요. 그것이 정확히 happened to Wilbur Orville Wright 형제죠. 에게 일어났던 것이다. 그들은 invented airplane 비행기를 발명한 아이들이죠. 라이트 형제. With the Wright brothers 이 라이트 형제는 said they thought together 함께 생각했다. 생각할 때 what they really mean 그들이 정말로 의도하는 건 they fought together 함께 싸우는 것이다. 그들이 진짜
생각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의미했던 것. 생각이 곧 싸운다는 겁니다. 이렇게 해석이 되죠. 자, 2022년 고2 3월 모의평가에 나온 내용입니다. 자, 하여튼 제가 뭐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할수록 더 너저분해질 수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나 여러분들은 노골적이란 말을 그냥 알아요. 많이 사용했기 때문에 알아요. 그 상황상. 그러므로 1대1 매칭이라는 판타지도 웃기지만 우리 말도 1대1 매치가 힘들어요. 그리고 우리도 사전에 정의를 모릅니다. 우리는 정의를 몰라요. 우리말에.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알고 있는 정의 모두 다 사실 경험이란 말 우리말로 있죠? 경험이 뭡니까 여러분들? 경험? 우리가 직접 느끼는 거? 우리 직접 느끼지 않으면 경험이 아닌가요? 소설 속에 있는 것은 어때요? 그것도 경험이라 말하잖아요. 간접 경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간접 경험은 또 뭡니까? 이렇게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단어는 꼬리에 꼬리를 물어가지고 나중에는 동어 반복이 돼요. 간접 경험은 직접적으로 경험하는 게 아니야. 그럼 경험이 뭐야? 경험이라는 것은 느끼는 거지 스스로. 그럼 스스로 느끼는 거야? 그럼 듣는 거는 뭐야? 듣는 것도 느끼는 거 속하겠지, 그렇지? 책 읽는 건 뭐야? 이거는 간접 경험인데 그것은 직접 느끼는 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간접 경험이 되겠지. 그 영화를 보는 건 뭐야? 영화를 보는 것도 우리가 영화를 본다고 하지 그것을 간접 경험한다고 하지. 영화를 보는 거잖아. 경험하는 거잖아. 그죠? 영화를 우린 경험해 봤다고 하죠. 그 내용은 간접 경험이 되겠지만 그러면 경험이라는 게 정확히 뭘까? 애매합니다. 뭐라고 말하기도 애매해요. 우리가 느낀다는 것은 뭘까? 이것도 다 애매합니다. 그러나 그냥 알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그냥 안다는 것이고 그냥 안다는 이것은 바로 어떻게 우리가 소통을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중요한 힌트가 돼요. 항상 언어는 개구리가 곧 왕자가 된다는 걸 믿는 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